명배우를 누가 이렇게 비극의 주인공으로 만들었는가. 마약류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배우 이선균 씨가 자신의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집에서 유서가 나왔다고 하니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지요. 지난 10월부터 경찰 수사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지난 23일 그러니까 토요일에 들어가서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일요일 새벽까지 19시간 조사를 받았습니다. 사실 이선균 씨가 뭐 마약을 했다? 그 증거는요, 유흥업소 실장의 진술뿐이에요. 뭐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저런 정밀 조사를 했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2차례나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마약하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이 나온 거예요. 자, 그런데 말이죠, 이 경찰의 태도를 보십시오. 인천경찰청입니다. 영화배우 L씨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렇게 흘렸습니다. 언론에. 영화배우라는 키워드가 거론된 이상 언론이 흘려넘기기 어려운 사건이었죠. 이런저런 취재를 통해서 특유의 저음의 목소리, 유명배우, 이러니 뭐 당연히 이선균으로 특정되지요. 하루 만에 실명이 드러났습니다. 강남 유흥업소에서 마약이 유통되고 있다는 첩보를 받았는데 이 유흥업소 종업원이 이선균과 연락한 정황이 있다, 뭐 이런 정도 갖고 수사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수사 착수가 상당히 약한 근거를 갖고 시작했다라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이선균 배우는 이 종업원에게 공갈과 협박을 받아왔다고 또 해명했습니다. 아니 보십시오. 이제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나가는 상황에서 어떤 일반인이 연예인이라고 시비를 걸면은 그냥 빨리 그 현장을 벗어나야 되는 게 연예인의 숙명이라고 말씀드렸죠.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뭐 강남에 업소 갔다 올 수 있죠. 근데 거기서 어떻게 얽히게 된 종업원한테 공갈과 협박을 받았다. 그렇다면은 더더욱 이 유흥업소 종업원의 진술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고요. 월드스타 아닙니까? 대배우 아니에요? 자칫 잘못해서 이분의 명예가 손상이 되면 우리 문화예술 산업에도 큰 타격이 가해질 수 있기 때문에 물론 봐줘야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신중하게, 그리고 맥락을 정확하게 짚어가면서 수사를 해야 되는데 인천경찰청은 이선균이 드러나기를 은근히 이렇게 도모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떠들썩한 관심과 달리 이선균 배우는 소변 검사, 모발 검사 다 했는데 마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은 통상 1년 안에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는 증거고요. 그렇다면은 그 종업원의 증언은 탄핵당에 마땅합니다. 혐의가 드러나지 않으니까 막 언론들이 경찰에다가 막 정확한 근거를 갖고 지금 수사한 것이요, 이렇게 캐물었겠죠. 그러니까 경찰이 그때 죽이 될지 밥이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다. 불에 얹히기도 전에 알려졌다. 이 쥐들이 알려놓고 말이야. 이런 식으로 언론 탓을 합니다. 왜 이선균 씨를 부를 때마다 포토라인에 세웠습니까? 저는 이게 바로 경찰이 이선균 망신 주기를 하려고 했다, 확신의 근거입니다. 3차례나 언론에 노출되는 공개 소환 방식으로 망신 주기를 한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이런 수사를 하고 있으니 대통령님, 법무부 장관님 예쁘게 봐주세요, 이런 거 아닌가요? 뭐 저기 경찰의 상부기관은 행정안전부인데 왜 법무부 장관한테 잘 보이려고 하느냐? 국무회의에서 이거는 한동훈이에요. 아니 대통령 말고 어떻게 한동훈이가 이거가 될 수 있느냐? 대통령 머리 위에 있는 김 여사가 한동훈을 밀어주고 있거든. 그러니까 국무회의의 사실상의 어떤 좌장은 한동훈이라는 거예요. 한동훈이가 또 차기 대권주자 아니겠습니까? 자, 그동안 경찰은 검증되지도 않은 조사 내용을 언론에 계속 흘렸습니다. 그래서 이선균 씨가 그 26일이면은 그제군요. 그제 경찰에 의견서를 냈는데 비공개로 앞으로 수사를 진행해달라.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요청했는데 비공개로 조사하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했다고 합니다. 공개 소환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감을 갖고 있다, 그런 이야기죠. 자, 경찰로서는 이선균을 제물로 삼아서 어떻게든 지금 자기들이 열심히 수사하고 있으니 대통령님 예쁘게 봐주세요, 이러려고 했던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법무부는 마약 소탕 작전을 대대적으로 벌였죠. 마약 사범에 대한 대처가 수사만으로는 안 된다. 이게 처벌 일변도 정책은 안 된다. 치료받을 사람을 숨게 만들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수사도 수사지만은 처벌보다는 치유의 어떤 방편으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많았습니다. 전문가들이 또 그렇게 많이 지적을 했죠. 하지만 윤석열 때는 오로지 수사였어요. 왜 그러겠어요? 그 마약 범죄를
단속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마약건으로 인해서 공권력의 힘을 보여주는 거예요. 공권력의 힘을 보여주는 거예요. 마약 범죄에 대해서 어느 국민이 그럴 수도 있지, 할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합니까? 이거는 좌우 노소 가리지 않고 모두가 다 동의하고 지지하는 그런 수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약 수사 성과를 내면은 앞으로 자기들이 행사하는 공권력에 어떤 무게와 명분이 실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열심히 밀어붙였어요. 치유 대신에 수사 중심으로. 이런 분위기 속에서 경찰을 비롯한 수사기관은 실적에 대한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실제로 야 승진하고 싶어? 마약 범죄자 잡아와. 지금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권 차원에서 이렇게 밀어붙이니 그 이름 있는 그런 사람을 이 마약 범죄자로 엮으려고 그동안 얼마나 그 갖은 방법을 다 동원했겠습니까? 이 비극은 결국 이태원 참사와도 무관하지 않은 것이 됐죠. 예. 자, 이태원 참사도 그랬고 잼버리 건으로 윤석열이가 등신 인증하지 않았습니까? 등신 대통령 낙인이 찍혔잖아요. 자, 지금 외신 CNN도 보도했다고 아까 우리 애청자분이 말씀해 주셨는데 윤석열이가 자기가 이끄는 정부에서 무리하게 수사를 하는 바람에 월드스타를 죽였다. 이런 프레임이 지금 외신을 중심으로 급속하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검찰에서 이렇게 하잖아요. 어떤 사람을 죽이고 싶다 그러면 내사 단계부터 그냥 언론에 막 흘리는 거죠. 악마화를 시켜요. 그러니까 이미 악마화가 됐기 때문에 출석 조사받을 때는 완전 쓰레기가 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 이후에 판사 사찰 해가지고 판사한테 압박해서 구속영장 발부하게 만들고 수감되고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은 완전히 나락으로 빠지는 거죠. 윤석열이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2021년 11월에 서울대 가가지고 검찰에 의해 기소가 되면은 그 인생은 종치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우리가 기죽어서는 안 되겠죠. 검찰이 그 만든 그런 함정에 빠져가지고 그대로 그들 뜻대로 망할 수는 없는 것이죠. 예. 그래서 사실은 우리 시민들은 이 나라 검찰이 포기한 무죄 추정 원칙을 철저하게 준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조사를 받는다, 수사를 받는다. 그래서 재판에 넘겨졌다. 그렇다 하더라도 끝까지 가야 한다. 자, 그렇다면 이선균은 왜 갑자기 털려고 했는가? 이제 여기서부터 본론입니다. 경향신문의 김민아 칼럼니스트가 10월 23일에 낸 칼럼을 보겠습니다. 주말을 앞둔 10월 20일 갑자기 두 가지 뉴스가 터져나왔다.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 비서관의 자녀 학교폭력 무마 의혹, 그리고 배우 이선균 씨의 마약 투약 의혹이다. 이선균 씨 의혹은 전날부터 소문으로 돌았으나 특정되지 않은 상태였다. 그런데 김승희 자녀 학교폭력 무마 의혹이 제기되니까 이선균 익명이었던 것이 실명으로 바뀌었다, 이런 얘기 같습니다. 김승희는 김건희와 고려대 언론대학원 최고위 과정 동기인데 카카오톡 친구 중 기혼 여성이 많지만 남편과 남편의 상사가 함께 찍은 사진을 푸사로 올린 경우는 본 적이 없다. 이제 김승희 부인이 그렇게 올렸던 모양입니다. 예. 이와 관련해서 민주당 이경 상근 부대변인, 지금은 전 부대변인이 됐습니다만 그때 페이스북에다가 연예인 마약 기사로 덮어보려고요 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김승희 자녀 학폭 의혹,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여당 패배 대통령 책임론, 이런 기사가 이선균 마약 의혹으로 덮여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당시 이경 전 대변인 엄청나게 욕먹었습니다. 엄청나게 욕먹었어요. 여당으로부터 또 언론으로부터. 하지만 이경 전 부대변인 그렇게라도 이런 폭주하는 마약 수사에 제동을 걸려고 했습니다. 고마운 마음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마약 수사 할 수 있습니다. 해야죠. 마약은 근절돼야 합니다. 국민에게 폭넓은 지지를 또 받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정섭의 처남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 검사, 지금은 이제 대전고검으로 갔죠. 그의 처남댁인 강미정 아나운서가 정말 영화보다 더한 현실을 폭로했습니다. 마약 투약이 검사 가족에게서 일어나고 있는데 매형인 검사가 경찰 조사를 맡고 무마했다는 기막힌 정황이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강미정 아나운서가 마약한 흔적을 담은 SD카드를 경찰에 제출했는데 경찰에서 이게 사라졌어요. 지들이 증거인멸을 한 거지. 세상에 경찰이 증거인멸을 합니까? 수사기관이. 빅카인즈는 이제 대한민국에 나오는 모든 언론 기사를 다 검색할 수 있는 곳인데 그 빅카인즈 검색 결과를 보면은 이선균 마약 투약 혐의와 관련한 보도가 지난 석 달 동안 2,872건에 이른다고 합니다.
어제도 이선균 씨가 비극적인 선택을 하면서 어마어마한 또 기사들이 나왔죠. 자, 근데 이정섭의 처남 마약 수사 무마 혐의 지금 언론이 제대로 보도하고 있나요? 언론의 반향을 지금 일으키고 있나요? 왜 이럴까요? 이선균과 권지용이 증거도 없이 언론에 대서특필되고 수사받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이선균과 권지용에게 매형 검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마약 수사 압박은 이태원 참사 때도 있었습니다. 참사 당일 이태원 현장에는 마약 사범 검거를 위해서 파견된 사복경찰이 수십 명 있었습니다. 근데 이 나쁜 놈들은요, 쳐 죽일 놈들은요, 희생자들이 병원에 안치됐는데 범죄와 마약에 연루됐을 수 있다면서 유가족에게 부검을 요구했었다고 합니다. 일부 검사와 경찰. 쳐 죽일 놈들 아닙니까? 윤석열의 마약 수사 드라이브가 경찰의 기본적 행정, 참사 수습 행정을 마비시켰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경찰은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인데 그걸 도외시하고 마약 범죄자 잡는 데에만 혈안인 거예요. 이게 바로 검사 정권의 민낯입니다. 본질입니다. 물론 이제 검사 중에는 뭐 형사부 검사도 있고 공안부 검사도 있고 그런데 특수부 검사놈들이 이런 짓거리 많이 하거든요. 마약범 잡아. 이게 다른 무엇보다도 더 소중해. 그러니 국민들은 깔려 죽는 마당에도 너 마약했니? 이거나 뒤지던 미친놈들 아닙니까? 기본적인 치안을 외면하고 애먼 사람이 억울한 누명을 써도 마약범 수사에 집중을 했던 것이죠.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히히히 스토리님 5만 원 감사드립니다. 가면쓴 정의님 이정섭 처남 사건 가리려고 또 어떤 연예인 마약건 터뜨릴지 궁금하다. 마약건으로는 터뜨리지 않겠죠. 정말 이 국민의 안전이 뒷전인 놈들은 집권할 자격이 없어요. 자, 윤석열은 수사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비극적인 선택을 하신 분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저희가 예전에 미디어 실업에서 한번 다룬 적이 있었는데 그거 좀 다시 보고 오실까요? KBS 뉴스, TV조선 시사 포커스 영상으로 엮은 미디어 실업 함께 보시겠습니다. 후보자께서 그동안 2년 동안 적폐 수사를 통해 묻힌 그 피, 손에 묻은 피를 닦을 수 있는 시간이 저는 필요했다고 봅니다. 영상 한번 보시죠. 변창훈 검사의 영정사진이 장례식장 밖으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변 검사의 모친은 화장터로 떠나기 위해 차량에 올랐다가 다시 내려 취재진을 향해 억울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이런 차는 나를 위한 사람 다 누르가 죽이고 나 누르가 내가 예쁜 죽이게 내 죽이고 내 죽이노 윤석열은 살인자다. 고 변창훈 검사 부인은 메시지에 윤지검장에 묻고 싶습니다. 국정원 내부 문건이 실제 가정에 있다고 생각하여 압수수색 준치도 다르지 않고 이른 아침에 아이들 앞에서 집을 뒤졌는지. 고 변창훈 검사 부인의 언론 인터뷰입니다. 윤지검장 정말 잔인한 사람입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표현이 모자랍니다. 검찰 안에서도 제가 굉장히 아끼고 사랑하던 후배입니다. 저도 재작년에 정말 제가 가족들 생각해서 상가는 못 갔지만 저도 이 일 있고 나서 한 달 동안 저도 알아 누울 정도로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법리와 증거에 기반해서 제가 일을 처리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제가 검사로서의 한 일에 대해서 사과를 한다는 것은 그거는 맞지 않고요. 예, 됐습니다. 법리와 증거로 했다고 하시는데 그 대부분 사건은 직권남용 사건입니다. 법리와 증거로 수사했는데 5명이 자살이나 합니까? 얼마나 포악하게 수사를 하셨으면 그 5명이 자살을 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많은 분들이 저희 그 사건하고 관련해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알겠습니다. 네. 아니 자살이라는 거는 수사 과정에 자살은 수사하는 사람들이 좀 세게 추궁하고 막 증거 수집도 막 열심히 하고 이러니까 이게 지금 진행되는 거 말고도 또 내가 무슨 걸릴 게 있나 하는 불안감에 초조하고 이러다가 그런 극단적인 선택도 하는 것이지 도대체 이런 선택을 왜 합니까? 누가 압박을 한 겁니까 도대체? 이 사람들 왜 극단 선택을 한 겁니까? 이 사람들의 이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진상을 규명하고 가족의 명예를 찾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